챗 GPT가 나온 직후 반년이 지나자 챗 GPT로 인해서 해고당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협동 로봇이 등장하면서 블루칼라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키오스크가 등장하면서 알바 자리가 크게 줄었죠. 이제는 챗 GPT가 나오면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운 거는 AI는 이제 시작 단계로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할 거고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어떤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직장인들이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동에 연연하지 않고 여유를 즐기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실현시켜주는 AI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 리드 호프만은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고 페이팔의 창업 멤버입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가 왜 챗 GPT를 투자하고 AI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직접 말한 책이 나왔습니다. 인간을 진화시키는 AI인데 리드 호프만과 GPT-4가 대화를 하면서 AI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를 나눈 책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 무엇이 인간을 위협할지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하려고 합니다. GPT-4는 언어의 흐름을 예측해요. 거대 언어 모델은 공개된 인터넷 소스에서 얻은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의미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관계를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기존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설득력 있어 보이는 새로운 정보를 바로 만들어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힘을 행사하는 주체로서는 제한적이지만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자유자재로 쓰는 AI가 나오다 보니까 AI가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챗 GPT는 2022년 12월에 3개 영역으로 구성된 미국 의료 면허 시험을 통과했고요. 2023년 1월에는 미네소타 대학교 법학대학원 4개 과정 시험을 전부 통과했습니다. AI는 이런 기능을 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어요. GPT-4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교육이에요. UN 통계에 따르면요. 아프리카 어린이의 60%, 3억 명 이상이 15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1,500만 명은 학교에 전혀 가지 못해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하루 3시간을 밑돕니다. 교사의 결근율이 45%예요. GPT-4가 교육자, 선생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문제 해결을 돕고 채점을 하고 개선사항을 도와주면 적은 교사 수로도 많은 학생들이 성취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창작의 영역으로 GPT-4가 이미 들어온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창작의 아이디어, 즉 소스를 GPT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GPT-4는 인터넷 소스를 통해 얻어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는 겁니다. 기존 작품과 유사하거나 표절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요. AI에 의존한 작가는 자신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창작 작품을 생성하면서 창작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소설, 대본, 문학, 그림, 웹툰, 작곡, 노래 등 AI가 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거꾸로 GPT-4가 창작자의 작품을 IP로 흡수하면요. 수많은 다른 사용자에게 창작물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림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화가를 닮아가는 괴물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 되겠죠. 그림은 화가들의 이미지에 디지털 마스크를 씌우는 글레이즈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영역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법률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국선 변호사가 GPT-4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례를 검색하고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면 법률 서비스 비용이 크게 감소하겠죠. 대중들에게는 유리한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들던 변호사의 일을 줄이게 되므로 법률인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영업은 어떻게 될까요? AI 기반 도구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쉽게 찾고 검증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죠.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만 찾아가서 영업을 하면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이 일을 AI가 어느 정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업자가 하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영업 직원 전체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또는 영업자가 없는 회사도 AI를 통해서 영업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AI가 빠르게 오피스 업무를 대체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높은 생산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곧 줄어들 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취업정보업체가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3,900명의 직원이 AI로 인해서 벌써 해고가 됐습니다. 아마존은 AI 콜센터 사업이 뛰어들었고요. 수많은 콜센터 직장이 서서히 사라지겠죠? 인도의 한 CEO는 고객 상담 인력 90%를 AI 챗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비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른 기업들도 서서히 AI 챗봇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앞으로 AI는 많은 일자리를 빼앗음과 동시에 AI를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 봐요. 과거에 마치 총으로 칼을 쓰는 원주민을 제압했었던 서양인들 사례처럼 AI를 가진 자가 AI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돈을 가져갈 거라 봅니다. 한편으론 AI라는 기술의 발전과 미래 혁신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된 시기는 분명히 있었다. 산업혁명 시기에 많은 노동자가 기계에 대체되고 생계를 빼앗길 것이라고 걱정했었다. 일부 그 생각이 옳았던 적도 있었다. 사진이 등장했더니 화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그 외에도 혼란을 겪은 직업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하지만 사진의 등장 이후에 화가와 사진작가 모두가 믿기 힘들 정도로 창의적인 작업을 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성 모두 받아들였고 어쨌든 창조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진화해왔습니다. 이렇듯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낙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효율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는 누가 AI를 줄 것인지 그것으로 돈을 벌 것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생성형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언어 능력이에요. 광고 문구를 만들고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짠다면은 어디에 활용하기 좋을까요? 소셜미디어랑 검색 플랫폼이겠죠. 사용자가 검색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던진다면 그들은 클릭을 하고 광고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사용자를 구입으로 이끌어내는 성공률이 올라가면은 광고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 몫은 누가 가져갑니까? 광고를 하는 쇼핑, 검색, 소셜 서비스 회사가 가져갑니다. 리드오프먼의 질문에 GPT-4가 대답한 게 있었는데요. AI는 세상을 공정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AI가 의료 진단, 교육,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나온다면은 투자해볼만 하겠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빅테크가 AI를 가지고 더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서둘러 투자를 진행했고요. 수혜를 보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산업혁명이 등장하고 재벌이 되었던 기업들처럼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도 AI를 활용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든 간에 GPT-4 같은 거대 인공지능에게 자료 수집을 맡기겠죠? 그럼 몇 초 안에 원하는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자료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죠. 그러면 판단에 대한 내 생각이 맞는지도 GPT-4를 통해서 검토할 수가 있어요.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검토도 빨라지니까 투자에서도 정보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개인이 기관 투자자보다 실력이 앞서는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봐요. 리드 오프먼도 책 말미에 계속 당부하듯이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가치관과 의도를 가지고 도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것이 특정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GPT-4가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AI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렛대가 될 겁니다. AI를 가지고 개인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회의 사각지대에 기회의 평등을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한다면은 인류의 발전을 당길 혁명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또한 AI는 인간의 일에서 해방을 시켜줄 거예요. 아까 말했던 파이어족처럼 말이죠. 그러면 인류는 수만 년간 했던 노동을 떠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숙제를 안게 될 겁니다. 노동이라는 일에서 떠나서 의미 있는 일로 바뀌겠죠. 어떻게 하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둬야 될 겁니다. GPT의 탄생을 예감하고 성장을 지켜보고 공존의 시대를 예측한 리드 오프먼이 쓴 인간을 진화시키는 AI. 이 책은 AI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투자자에게는 어디로 돈이 흐를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더보기에 구입 링크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기를 꼭 추천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